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1장 히드라를 물리친 헤라클레스의 전술을 따라하기. 승리를 원한다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라. 그리스 신화에 보면 머리가 100개 혹은 50개나 달린 뱀으로 히드라라는 괴물이 나오는데, 거대한 이빨을 드러내고 불을 뿜는 그 괴물은 머리 하나를 자르면 그 자리에 새로운 머리 2개가 생긴다고 한다. 따라서 아무리 날렵하고 용감한 사람이 머리를 잘라낼지라도 그 자리에 2개의 머리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된다. 하지만 스스로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생존할 것 같던 그 괴물도 희대의 영웅 헤라클레스를 만나 결국 목숨을 잃고 만다. 헤라클레스는 어떤 방법으로 그 괴물을 물리쳤던 것일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헤라클레스가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히드라의 머리는 2배로 늘어나면서 더욱더 거세게 불을 뿜어냈다. 싸우면 싸울수록 한쪽은 힘을 더해가고 다른 한쪽은 힘을 잃어가는 싸움이 오래 갈리 만무하다. 공격 전술을 바꾸던가 아니면 불에 타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지혜로운 헤라클레스는 재빨리 전술을 바꿔 목을 자르는 공격을 그만두고 불길을 몇 차례 피한 뒤 괴물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전술을 바꿔야 한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목을 자르겠다는 목표를 버리고 심장에 칼을 꽂음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는 히드라가 그렇게 죽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날 히드라는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히드라에게 발목이 잡혀 고생하거나 괴물이 뿜어내는 거대한 불길에 숨막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히드라는 바로 재정적인 압박이며 우리는 금융적 공격으로부터 희생양이 되고 있다. 무조건 칼을 휘두르면 발끝의 불도 못 끈다. 조셉 A. 에버리먼은 전형적인 중산층 직장인으로 날마다 그에게 도전해오는 히드라의 머리, 즉 재정적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다. 다음에 나열한 것은 그의 주요 재정적인 압박으로 혹시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자동차 할부금, 대학이나 대학원 학자금 융자금, 신용카드 대금이나 상환 만기 부채, 보험금, 의료비, 생명보험금, 상해보험금 등등, 생활비, 공과금, 문화비, 비상금, 자동차 연료비와 유지비, 교통비, 노후자금, 자녀 대학 교육비, 부모님 용돈, 현금이나 자선단체 기부금 등등. 가끔은 자동차 타이어를 간다거나 누군가를 병문안 가는 일처럼 뜻하지 않게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위의 목록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도전해오는 히드라의 머리를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조셉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는 히드라가 도전해올 때마다 용감하게 칼을 휘둘러 머리 하나를 잘라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땜질일 뿐이다. 겨우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갚고 났더니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어 그는 공과금을 내기 위해
칼을 휘둘렀지만 이번에는 치아 교정기가 말썽을 부려 또다시 신용카드 할부라는 칼을 휘둘러야만 했다. 그는 마치 홍콩 무협 영화의 주인공처럼 정신없이 날아다니며 칼을 휘둘렀고 간신히 카드 대금과 그 달에 해결해야 할 이러저런 지불 금액을 처리하였다. 그런데 아내가 은근히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의 머리는 2개씩 늘어나지만 오늘날의 히드라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 그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결혼 전문 카운슬러들은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돈 문제라고 한다. 실제로 그것을 빼면 싸울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에버리먼 부부 역시 결혼할 당시에는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었고 둘이서 어떤 문제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였던 그들은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그야말로 아침이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다. 두 사람 모두 출근 준비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지경인데 아이를 맡기기 위해 아이 물건을 챙겨 보육원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고 파김치가 된 저녁에도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로 하루하루가 악몽의 연속이었다. 만약 에버리먼의 아내가 전업주부였다면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에 느긋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에는 새 차나 멋진 여행을 꿈꾸며 공상을 즐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부부들은 남편은 칼 휘두르기에 그리고 아내는 그들의 목덜미에 불을 뿜어대는 히드라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전술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칼이 많아지면 좀 더 나을까?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와 싸우면서 첫 번째 머리에 칼을 꽂고 두 번째 머리를 찌른 다음 세 번째 머리를 쳐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머리를 피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말았다. 만약 그 싸움이 더 길어진다면 제 아무리 용맹스러운 헤라클레스일지라도 아마 지쳐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 누구보다 헤라클레스 자신이 그 점을 잘 알았다. 그때 헤라클레스는 어떻게 했는가? 알고 있다시피 그는 그 괴물을 끝장낼 더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조셉 역시 자신에게 다가오는 히드라의 머리를 쳐내기 위한 방법으로 두 번째 사이드 직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아내나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희생하여 좀 더 많은 히드라의 머리를 쳐낼 수 있는 두 번째 칼을 얻었던 것이다. 덕분에 비자 카드 대금 $1,540를 갚기는 했지만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학자금 $4,000를 융자받는 바람에 빚은 또다시 $2,460로 늘어나고 말았다. 조셉의 근심과 스트레스, 좌절감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두 번째 칼로도 히드라를 죽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수 없이 조셉은 세 번째 직업을 구해 세 번째 칼을 거머쥡으로써 그나마 약간 남아있던 시간마저 돈과 맞바꾸는 길을 택했다. 실제로 내가 아는 어느 은행원은 서리잡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는 은행에서 일하고 3시부터 10시까지는 파트타임으로 상점을 관리하며
근무가 없는 주말에는 또 다른 상점에서 보조원으로 일한다. 한마디로 말해 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가 히드라를 죽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히드라가 그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일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도 같은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흔히 제정신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가? 여러분은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듯한 생활 속에서 과연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는가? 물론 서리잡 생활을 하는 사람을 두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할 생각은 없다.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까마득히 잊고 있을지도 모른다. 불확실성의 시대. 나는 조셉과 달라. 안정된 직장을 가진 전문가에다가 아직까지는 적자 상태도 아니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려면 멀었어. 그리고 개인연금에다가 개인 퇴직 적립금이 있잖아.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01년부터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 곧 새로운 히드라가 등장해 거대한 불을 뿜어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때 미국의 주식시장은 심각한 불확실성에 빠져들었고 2002년 7월에는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면서 불확실성은 한층 더 증폭되었다. 더불어 2001년 가을부터는 수많은 기업들이 마우스로 삭제를 클릭하여 전자메일을 버리는 속도가 더 빠르게 일자리를 없애나갔다. 호텔, 항공사, 항공기 제조업체, 레스토랑 등 모든 업체의 수익이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수만 명의 직원이 해고되었던 것이다. 해고는 연속적인 악순환을 불러온다. 돈벌이 수단을 잃어버린 소매 고객이 소비를 못하자 소매 업체의 직원 등 서비스업계 종사자 수천 명이 해고를 당했고 수화물 취급자와 공항 택시 운전기사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사무실과 호텔, 건설업은 더딘 성장세를 보였다. 무디스 투자 서비스에 따르면 그해 10월 한 달 동안 41만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9.11 테러는 경제 각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일부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연기했는데 그 여파로 15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어느 성형외과는 수입을 올리지 못해 결국 직원들을 해고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테러로 인해 미국 경제가 후퇴한 것은 아니었다. 테러 이전에 이미 미국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변화나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인터넷 기반 산업은 모두 성공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한때 닷컴이 붐을 이루기도 했지만 그 가정은 사실이 아니었다.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으로 많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는 대부분 서비스 분야로 급료는 대체로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일하려는 이민자들 덕분에 고용주들은 인력난을 겪지 않았다. 첨단 IT와 컴퓨터 주류 기업조차 해외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언어 사용에 불편이 없고 지식으로 무장된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고급 두뇌가 필요한 일자리에서조차 미국인들은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실정이다. 값싼 임금을 찾아 떠나는 일자리. 내 옷장에 있는 셔츠는 모두 방글라데시나 필리핀,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다. 의료산업의 일자리는 대부분 해외로 옮겨갔으며 이러한 현상은 다른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함께 해외로 나간 것은 아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역시 일자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타임지는 서비스 업종을 방글라데시, 마드라스, 봄베이 출신의 더 똑똑하고 부지런한 일벌레들이 더욱 싼 임금으로 보다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가트너 그룹은 다국적 기업의 IT 업무를 아웃소싱할 것임을 예측한 바 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프로세싱 아웃소싱, 특정 업무 아웃소싱이다. 이미 GE,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델 컴퓨터, 오라클은 인도의 콜센터나 BPO 센터를 설립하였다. 그 이유는 인도에서는 똑똑하고 야심만만하며 컴퓨터에 능통한 대졸자들이 한 달에 $245를 받고도 즐겁게 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능력을 갖춘 졸업생 가운데 $245를 받고 일할 사람은 거의 없다. 첨단 전문가들이여, 현실을 보라. 이제 여러분의 경쟁자는 곁에 있는 동료나 10발자국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월급의 10%만 받고도 기꺼이 일하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똑같거나 비슷한 조건이라면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따내는 것은 당연하다. 실직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다. 미국의 100대 첨단 기업이 고객의 3분의 1을 잃는다면 어떻게 할까? 설사 여러분이 경제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이 질문에 대해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100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이 고객을 3분의 1가량 잃는다면 직원들의 급료를 33% 삭감하거나 직원을 33% 다운사이징 하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혼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직원 100명이 그대로 일을 하면서 이전보다 33% 감소한 구매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직원 33명이 모조리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고객이 줄어들면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 타격을 입은 첨단 기업은 아마도 다른 분야에 손을 대거나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설 테지만 오라클이나 델 컴퓨터의 문은 두드리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마드라스로 떠나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고당한 33명은 어떻게 될까? 대부분 다른 첨단 분야의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맬 것이다. 그들 중에는 훨씬 더 축소된 고용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위해 학교로 들어가 MBA 학위를 따거나 서둘러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직장이 있을 때 미래를 대비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한다는 점이다. 어쨌든 그들은 위기가 끝날 때까지 수중에 남아있는 돈으로 생활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는 것보다 당연히 주택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새 차를 사기보다 고물차라도 좀 더 끌어보려 애쓰며 외식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인 해결책은 수입을 늘리는 것뿐이다. 감사합니다.